대한민국 구석구석부터 우리 동네 크고 작은 소식들까지 생생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어바웃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유라입니다. 오늘 주목받은 세계 이슈를 좀 하나 보니까요. 태평양에 있어야 할 아기 고래가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아기 고래가 해빙 때문에 길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지구 온난화 영향이 가장 컸을 것 같은데 네. 생후 15일 정도밖에 하는 아주 어린 고래입니다. 이 네. 녀석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원래 서식지로 돌아가다가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고래 같은 동물들이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로 길이 새로 생겼는데 잘못 들어가면서 원래 가야 할 길로 못 가게 된 길을 거죠. 잃은 거죠. 네. 특히 어제 바다식목일 특집을 진행한 저희로서는 이 사안이 조금 더 크게,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좀 아쉽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거창한 계획들을 정책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울 수는 없어도 네. 하나씩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들 어제 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죠. 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달 음식 먹을 때도 일회용 수저를 다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걸 좀 안 받고 음식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엔 뭐 플라스틱 제품을 대신한 용기나 포장재들도 다양하게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수도 페트병 대신에 종이 용기에 나오는 시대가 또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골라서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바웃 우리 동네 오늘도 TV와 유튜브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여수MBC 프라임 채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죠. 카카오톡 검색창에 어바웃 우리 동네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글과 사진들, 동영상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풍성한 선물들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오늘 첫 순서는 광양으로 가볼 텐데 작은 마을로 안내하겠습니다. 젊은 분들도 참 드물고 네. 주변에 음식점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 가려운 곳을 콕콕 긁어주는 봉사단이 떴다고 하는데 네. 흔한 이름조차도 만들지 않은 무명 봉사단입니다.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광양 옥곡면 출신이거나 현재 옥곡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형님, 아우 하던 분들이 모여서 우리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봉사라고 합니다. 옥곡 죽양마을에 불어온 따스한 훈풍, 지금부터 느끼러 함께 가보실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 죽곡마을에 이름 없는 봉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죠. 코로나로 해서 다들 좀 어려우시고 좀 침체되어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봄 햇살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 나눔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광양시 옥곡면의 장수마을 죽양마을입니다. 대나무가 많고 볕이 좋아 죽양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엔 150여 명의 주민들이 키위와 매실, 감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요. 앙증맞은 꽃이 만발한 산 중턱 키위밭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금 요거 제일 지금 바쁘지. 꽃 따는 거예요 지금. 국사봉 전기를 받아서 장수마을이고 106살 드신 분까지 계셨습니다. 코로나 발생됨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같은 동네 살면서도 얼굴을 못 보고 사는 지금 시점입니다. 아주 안타깝습니다. 어르신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온 이들이 있으니 오늘만큼은 죽양마을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어르신들 메이크업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왔습니다. 이거 좋은 일을 하네. 좋아 죽겠어. 좋아 죽겠어. 자식 키우고 농사 짓느라 바쁘게만 살아온 평생. 얼굴에 화장해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어머니가 곱게 단장을 마친 이유는 장수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오늘 너무 이쁘게 하신대. 순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정승옥 씨의 고향은 옥곡면. 그는 이름 없는 봉사단의 맏형인데요.
촬영부터 액자 작업까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지만 어르신들과 교감하며 느끼는 행복은 삶의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두워지고 마음도 침체되어 있는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해서 오늘 하루라도 좀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한잔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랄게요.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자식들에게 영원히 추억될 단 한 장의 사진. 그 의미를 알기에 사진을 찍는 사람은 온 정성을 다하고 사진 속의 주인공들도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마을 한켠엔 이동식 주방이 차려졌습니다. 도시에선 쉽게 배달시켜 먹는 짜장면이지만 음식점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선 더없이 호사로운 음식. 그 호사로운 끼니를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사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오늘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한 200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이고 아마 맛은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양원 씨도 옥고기 고향인데요. 직원들과 의기투합해 무려 200인분의 끼니를 준비합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베테랑 요리사들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이른 새벽부터 반죽을 하고 소스를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했지만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그냥 재밌게 이러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바빠진 손길들. 지글지글 맛있게 튀겨낸 고기엔 달콤한 소스를 살포시 얹고 탱글탱글한 면에는 짜장 소스를 듬뿍 담아서 환상의 짝꿍 조합을 완성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배달 장소는 인근 요양원입니다. 배달 음식이 금지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짜장면 먹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배달을 나온 건데요. 승욱 씨에게 이 요양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네, 작년에 그 어머님이 1월 3일 날 먹을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이라 집집마다 배달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짜장면이 붓기 전에 탕수육이 식기 전에 맛있는 식탁을 차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썰어놨으니까 좀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 과일도 있습니다. 네, 가볼랍니다. 구불구불 오르막길을 따라 짜장면 배달에 나선 이평재 씨. 죽양마을에 살고 있는 그는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오늘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뱅제. 평재 씨가 배달 간 곳은 작은 어머니 댁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 아쉬움에 더욱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보는데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소홀했던 게 더욱 죄송스럽고 이런 시간을 자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게 참 맛있네요. 요리사가 특별 요리사가 했는가 참 움직임 맛있네요. 오늘도 보니까 동네에 어르신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마음이 그냥 짠합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또 만나 뵙기도 어렵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려고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뭐 오늘 어르신들 뵙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옥곡면에 노인 어르신들 봉사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정의 달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내 고향 옥곡역 플랫폼에 열착도 손에 쥐고 손을 흔들며 떠난 사람아.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사진사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고 각자의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따스한 추억을 선물한 하루.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봉사자들의 가슴에도 봄꽃처럼 화사한 기운이 피어났겠죠?
예, 참 따뜻한 옥곡면의 한 마을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10년 네. 동안 요양원에 계셨던 어머니 생각에 울컥하는 또 중년 남성의 또 모습을 보니까 저도 따라서 좀 울컥한 마음도 생기고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내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대해야 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진심은 통한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휴가를 내고 동참한 마음이나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한 이 마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참 아름다운데 한 가지 좀 바람은 내년쯤에는 그 짜장면 배달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정자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탕수육이랑 같이 먹는 그런 장면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뭐 중국 음식은 뭐니 해도 같이 모여서 또 집어 먹는 맛도 아니겠어요.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돼요. 내년에는 꼭 그런 풍경이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또 죽양마을의 어르신분들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봉사단 분들께서도 건강하게 쭉 함께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사람의 향기를 맡아봤으니 이제는 좀 자연의 향기를 느끼러 가봐야겠죠. 네. 위대한 자연과 만나기 더할 나위 없는 곳입니다. 봄을 맞은 지리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계절의 여왕 5월, 지리산에도 봄이 탐방로 개방 소식에 등반객이 몰린 건데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 울산에서요. 5시에 출발했어요. 저희가 그거 백대명산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거 다니고 있었고 또 영남알프스 구봉 도전해서 저희가 또 다 다녀왔고요. 네. 근데 지리산 처음이다. 네. 설산도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겨울과 다른 약간 파릇파릇하고 이런 거 기운이 다르니까 뭔가 또 5월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해본다는 마음으로 또 오늘 가려고 해요. 네. 국립공원 직원들도 바빠졌습니다. 근 석 달 만에 주말 근무라고 하네요. 전국 국립공원은 산불 예방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식물 자원의 봄철 산란기 휴식기 부위를 통한 서식 환경 보호와 해빙인 낙석 위험으로부터 탐방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년에 2회 봄철, 가을철 산불 대책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산리에서 천왕봉까지는 4시간 안팎. 초반 체력을 아끼기 위해 경남환경교육원까지 버스로 움직였습니다. 여기 와서 로타리 대피소가 가가지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점심시간이 1시 반에서 2시가 되니까 중간중간에 꼭 쉬어야 돼요. 드디어 출발! 노란 야생화가 등반객을 맞고 연두빛 실록에 눈이 시원해집니다. 네, 많이 힘드네요. 지리산 찾는 이유가 뭐예요? 유명한 산이라서 꼭 한번 오고 싶었어요. 원래 저도 산 못 탔는데 여기 와보려고 평소에 운동하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리산의 봄이 한창입니다. 알록달록 산꽃 구경에 몸은 힘들어도 지루할 새가 없다죠.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기자님과 함께. 어떤 마음이에요? 저요? 저희 언니가 아파서 빨리 나았으면 해서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2시간 후 로타리 대피소에서 한숨을 돌립니다. 그냥 뭐 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정상 올라갔다가 칼바이 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올라가 볼게. 우리는 너는 올 수 있으면 일단 올라오고. 또 통화하자. 우리 상자 서랍장 있어요. 이런 하면 안 오신 거예요? 이 친구는 좀 체력이 좀 안 돼서 아마 여기서 회귀할 것 같아요. 네. 배도 출출해지고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요. 예, 좀 우리 이제 가서 그 라면 끓여 먹으려고. 이거 먹는다. 맞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잖아요. 시키지 아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에요. 잠시 쉬었다고 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 정도 계단도 거뜬하죠? 1600고지에서 바라본 세상은 무사 안녕. 정말 좋습니다. 딱 겨울입니다. 겨울. 저기 한번 보시면. 비가 와서 별로 안 좋았었는데 정상에 가니까 눈이 와가지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기도 받아가고 이 좋은 자연의 공기도 마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고 이 자연은 너무 좋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거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좋잖아. 정상에서 좋은 구경 하셨어요? 네. 네. 엄청 좋아요.
이날 지리산은 탐방로 개방을 축하하듯 사계절을 뽐냈습니다. 5월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주 1년에 한 2-3번 오거든요. 근데 오늘이 제일 좋았어요. 너무 불쌍해. 이 추운데 이 야생아. 지리산이 엘레지입니다. 엘레지. 지리산은 밑에는 여름이다가도 이 올라가면 겨울이 될 수 있어요. 천왕봉에 다다르자 눈발이 제법 붉어지는데요. 이 5월 달에 눈이 내리는 저 실로가고 어질 정말 대박입니다. 눈비가 내립니다. 눈도 좀 많이 와 있어 산고대가 많이 펴서 좀 많이 춥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천왕봉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뿌듯함과 그 기분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3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 바다에 5월의 눈, 5월의 사랑, 5월은 사랑의 날, 화해의 달. 20살 기념으로 한번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데 올라오니까 또 뿌듯하고 이렇게 구름 속에서 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몸이 엔돌핀이 싹 도니까 일주일 금방 갑니다. 5월 지리산에 내린 눈은 천연 비타민. 적당한 피로가 오히려 기분을 좋게 합니다. 성중중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려가면 15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5월에 눈을 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이 산방 기간 때문에 금지돼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풀려가지고 천왕봉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넓은 산이기도 하고 이제 좀 저를 품어주는 산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부모님 같은 산, 어머니 같은 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리산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다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지리산에 와서 과연 자기는 무엇을 하고 가는가 진짜 그거를 말해주고 싶고 열심히 정활동을 해서 우리 후손들도 지리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를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 저마다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스스로 해답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산, 지리산을 찾습니다. 네, 저도 근데 설악산도 가봤고 한라산도 가봤어요. 그런데 네. 지리산만 안 가봤거든요. 지리산 종주를 하고 나면 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참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을 좀 내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또 20살 기념으로 지리산 종주를 했다 이런 친구를 보면서 저는 이 나이를 먹도록 등산을 약간 완주한 게 어느 산이었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지리산 한번 꼭 가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네. 가니까 그 처음에는 봄인데 오를수록 겨울이 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뭐 눈, 비가 내리는 걸 보니까 네. 저게 5월이 맞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는데 봄과 겨울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산이야말로 지리산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일 것 같은데 계절의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고 자연의 신비도 느낄 수 있는 지리산 종주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동네 톡톡에 올라온 사연도 열어보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네, 바다식목일 기념 사연들이 아직까지 많이 쌓여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님께서 어릴 때 나는 저 멀리 바다를 보며 나보다도 더 높아 보이는 저 바다는 왜 쏟아져서 우리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하시면서 자, 또 아침 일찍 반짝거리는 금가루, 은가루는 햇님이 뿌려주는 보석가루라고 생각했다. 표현이 너무 예뻐요. 비를 한바탕 쏟아낸 후 엄마 섬, 아기 섬 사이로 무지개가 내려앉을 때면 무지개 끝 어딘가에는 보물 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글을 한 편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에 그림을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직접 찍은 사진에 그 핸드폰으로 이제 그리셨겠죠. 네. 그린 것을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앞에 아이도 있고 또 있던데. 뒤에 이제 무지개도 있고. 그 글과 맞는 사진을 직접 제작을 해서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네요. 네. 저렇게도 할 수가 있군요. 네. 자,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바다가 주는 풍요는 살아가는 동안 힘든 시간을 위로받기도 하고 즐거움은 더 큰 활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네. 힘든 시기 모든 이들에게 활기찬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사연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건 뭔가 산 정상에서 본 듯한 풍경인데 자세히 보니까 바다예요. 아, 그러네요. 저도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다예요. 와, 정말 멋진 사진까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Hey, hey, what do you say? Today's my lucky day. Hey, hey, what do you say? Today's the day. Hey, hey. 현재 시각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 구름이 잔뜩 낀 날이 이어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한 하루였습니다.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광양 지역은 낮 기온 24도로 조금 덥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반짝하다가 토요일부터 긴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송유라 아나운서는 5월의 그 연초록 빛깔을 또 좋아한다고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좋아요. 봄날의 차밭은 혹시 어때요? 차밭? 차밭 진짜 좋아하죠. 특히 네. 차밭 펼쳐진 그 풍경이 너무 예쁘잖아요. 몇 년 전에 보성 녹차밭 가봤는데 거기 진짜 푸릇푸릇하고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 보성에는 이 차를 수확하는 손길이 더없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파릇파릇 싱그러운 봄날의 차밭으로 안내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초록세상, 해풍을 맞고 자란 녹찻잎들이 사랑스러운 이곳, 보성으로 녹차 나들이 떠나볼까요? 산 따라 길 따라 초록 따라 왔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는 이곳. 날씨 너무 좋다. 야, 보성은 바로 이 맛이지. 저 녹차밭이 뭐 저렇게 분주해? 다들 뭐 하시는 거지? 잔잔한 녹차밭과 달리 분주한 사람들. 뭐? 좋게 20명은 돼 보이는데요. 다들 뭐 하시는 거지? 안녕하세요. 야, 또 이것도 잎 올라온 거 봐라. 예쁘죠. 녹차잎 따고 계시네. 네네. 아니 근데 아니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오늘 자원봉사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녹차잎 따기도 자원봉사가 있어요? 네, 봄이면 이렇게 농가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보성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단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우, 엉성해라. 열심히는 하시는데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어디에서 오셨어요? 보성읍에서 왔고요. 아, 보성읍에서. 네네. 해보니까 어렵죠? 네, 많이 어려워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뭘 따야 될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따고는 있는데 거의 쥐어뜯는 수준 같은데요. 아유, 잘 좀 골라내셔야지. 그래도 예쁘진 않아요? 좀 해보시니까? 네, 일단 처음에 그냥 따로만 온다고 생각했는데 녹차밭이 너무 이뻐가지고 조금 힐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다. 안녕하세요. 저게 뭐야? 야, 발걸음부터 심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아니, 녹차밭에 이게 무슨 일이야? BS 삼총사가 나타났어요. 안녕. 오늘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다고 해서 저희 BS 삼총사가 출동했습니다. 우리 힘 불 끝나게 해줄 수 있는 거 뭐 없어요? 저희 한번 춤을 한번 춰볼까요? 롤리 롤리 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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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리
하루가 멀다 하고 롤리더들 띠리리리. 자, 여러분 다 같이. 자, 이렇게. 보성의 슈퍼스타 BS 삼총사의 기운 팍팍 받아 금세 한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보성 녹차의 인기가 글로벌은 물론 부산까지? 최근 SNS를 강타한 이곳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성에서 연락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부산 남천동이라는 곳입니다. 아, 부산이군요. 지금은 팥빙수에 녹차 가루를, 보성 녹차 가루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때요? 반응 좀 좋아요? 예, 생각보다 손님들이 녹차 가루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럼요. 보성 녹차 알아주는 건데 부산에서도 또 인기가 좋다고 하니 굉장히 반갑네요. 부산에서 먹는 보성 녹차 빙수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인터뷰 감사드려요. 열심히 땀 흘린 자, 밥 먹을 자격도 갖추었도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가볼까요? 녹차 따라 즐기는 보성. 이제는 봉사도 했으니 배 좀 채워야죠. 아니 근데 사장님, 예. 이 때깔이 특이해요. 예, 녹차가 많이 들어있어서 녹차색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떡갈비잖아요. 예. 여기 녹차가 지금 이렇게 어우러져 있단 말이에요. 예. 맛도 한번, 녹차 맛이 날까요? 한번 맛을 봐보세요. 바로 먹어봐야겠다. 와, 초록 옷을 입은 이 녹차 떡갈비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데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담백하죠? 예. 아, 이게 떡갈비가 조금 끝에는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녹차의 씁쓸한 맛이 딱 균형을 잡아주네. 야, 정말 맛있고 좋은데, 아니 녹차 입은 이 음식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녹차 삼겹살, 녹차 입 먹인 돼지의 녹돈 삼겹살입니다. 녹차를 먹여 부드러운 삼겹살,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맛있겠죠? 야,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이 삼겹살에 이 녹차의 콜라보 진짜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가장 녹차 소금이 딱 보이는 이 부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향은 좋다, 냄새 너무 지금 좋다. 냄새 붙어서 돼지 냄새 전혀 안 나잖아요. 굽고 있으면. 와우. 맛이 다르죠?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녹차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녹차 장아찌를 올린 녹돈 삼겹살과 녹차 막걸리 한 잔이면 완벽한 녹차 한 상입니다. 호로록 호로록 잘도 들어간다. 사장님도 한 입. 짠! 신난다 신난다. 배 두둑히 채우고 찾은 곳은 보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보째입니다. 녹차로 들여다보는 보성. 아우, 배까지 부르니 너무 좋다. 자, 이제는 디저트 타임이에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냥은 못 주겠다. 너 직접 만들어라. 네. 버터를 이제 녹여서 가루랑 섞을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부셔가면서 힘 있으시죠? 자, 이렇게 녹이시면 돼요. 보성의 마스코트 BS 삼총사 쿠키는 버터를 녹이는 것부터 시작. 밀가루와 슈가 파우더, 말차가루까지 벌써 탄내가 솔솔 풍기는데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반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쿠키로 만들어진 BS 삼총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군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완성작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뿌듯하세요? 정말 뿌듯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그래도 쿠키 맛은 좀 보겠네요. 잘 따라오셔서 저도 감사해요. 색깔 너무 이쁘다. 향기는 더 좋아요. 어머, 향긋해랑. 자, 우선 괜찮으세요? 엄청 부드럽네요. 쿠키인데? 네. 너무 좋다. 아까 버터
열심히 녹인 보람이 있네요. 버터의 향기에다가 야, 이 말차에 이 코끝을 쫙 쏘는 이 느낌 너무 좋다 진짜. 여기에다가 추천해주신 차. 우와. 와. 야, 이 쿠키에 약간 좀 퍽퍽하면 이 차가 제대로 중화시켜주네요. 향 너무 좋은데요? 그쵸? 일부러 이 차를 지금 선택해 오신 거예요? 네, 그럼요. 녹차 한잔 할래요. 녹차 한잔 할래요. 여러분들 함께 해보세요. 녹차 2잔 할래요. 녹차 10잔 할래요. 녹차의 끝장을 보다 5월은 푸르른 초록의 계절. 제대로 보성해서 녹차와 진하게 놀아보세요.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trouble stone. 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네. 아프고 힘들면 이 멀쩡하던 몸도 좀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맞아요. 들죠. 가정의 달 5월인 만큼 내 마음의 건강도 살피고 주변 분들의 마음과 함께 어떤지 들여다보는 시간 어떨까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민용규 원장님과 함께 우리의 정신건강에 대한 유용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모셨으니까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꺼내볼까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참 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는 이제 익숙한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뭐 레드에 블랙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블루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의 합성어인데요. 네. 감염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영향들이 자가격리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불안 상황에서 증폭이 되면서 이제 우울장애라든지 불안장애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감염 가능성에 관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주변 상황들을 항상 우리가 이제 감염이 될 거에 대한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늘 불안하죠. 네네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같은 게 분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 전달을 한다든지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또 함께 감소를 하게 되면서 우울이나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길어지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자주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코로나 레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분노 상황을 레드라고 표현하는군요. 분노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길어지면서 너무 이제 긴장된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무기력감도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무기력감이 심해지는 경우를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순천에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순천은 또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에 인한 피해가 좀 가장 컸던 지역이기도 한데 초기에도 그랬죠. 네, 작년 또 올 초까지 그랬는데 직접 같이 진료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제 불편감을 겪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접 감염이 돼서 격리돼서 치료를 직접 받는 환자분들이 있을 것이고 확진자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격리는 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불편감을 간접적으로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제가 2021년 1월까지 여기 순천의료원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지역 거점병원이었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순천의료원에 계셨어요? 네네네. 예.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제가 회진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뭐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분들을 자주 뵙게 됐었는데 이제 그럴 때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듣게 되면은 우울감이라든지 이제 혼자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든지 혹은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을 자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퇴원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자신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피해를 끼쳤다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린다든지 그래요. 예, 우울감에 계속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이제 제 외래 치료를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었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퇴원하신 분이셨거든요. 완치가 돼서. 네네네. 근데 이제 태어나고 나서 가슴이 계속 답답하다는 증상을 주소로 오시게 되셨는데 네. 제가 이제 할머니를 보려고 이제 진료를 하려고 다가갔더니 네. 뒷걸음질을 치시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님께서? 그렇죠. 예, 본인이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본인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다 완치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또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진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마스크도 이제 끼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다 완비가 돼 있었을 텐데도 그런 그렇죠. 심리적인 불안감이 또 이제 있으셨던 네네네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안타깝네요. 예. 근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좀 취약한 계층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유의미한 결과가 발표가 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지난 6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우울증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울 위험군이 2018년도에 3.8%에서 이번 1분기에 22.8%까지 22%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6배가 늘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유의미한 결과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젊은 층에서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어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딱 결과가 좋네요. 나왔었고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취업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활동 반경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럼 진짜 궁금하고도 중요한 게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잘할 수 있을까가 중요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떤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게 방치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우울장애라든지 공황장애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라? 네네. 왜냐면은 이제 본인만 어떤 동떨어진 감정을 느낀다든지 본인만 어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리고 그런 과도한 불안이나 공포감이 더 발전되는 거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있다면은 대면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대화를 좀 많이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한 40분 정도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산소 운동? 네네. 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감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우리 정보 전달을 위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통제감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자율신경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흥분한 교감신경은 안정을 취하게 하고 우리가 안정하는 데 필요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리듬을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명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식호흡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상하고 복식호흡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게 이게 마음을 좀 정말 단단히 먹어야 할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어떻게 할 않아요.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외래에서 자주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복식호흡을 할 때는 최대한 좀 조용한 환경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자극을 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복식호흡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른손을 이제 바르게 앉아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아랫배에다 대고 하나, 둘, 셋 쉬는 동안에 코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가슴을 지나서 아랫배에 머무르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세는 동안에 이게 가슴을 지나서 코로 나오는 거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이 코로 들어갔다가 코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복식호흡을 처음 하게 되면은 이거를 숫자를 세는 간격이 굉장히 좀 빨라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숫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천천히 세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할 때 5번씩 한 3세트 정도를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뭐 좌절감이나 절망감이나 이런 감정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명상이나 복식호흡 하면서 내 정신을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가다듬는 거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시기인데 부모님들의 정신 건강해서 딱 떠오르는 건 사실 노인성 치매 질환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랄지. 네, 그러니까요. 네네. 일단 치매라는 것이 우리 뇌의 어떤 비정상적인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뭐 뇌 기능의 저하가 있으면서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의 퇴화가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들이 뇌세포의 지속적인 손상이 일어나면서 뇌 기능의 퇴화가 일어나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구조적인 손상을 받게 되면서 뇌 기능의 퇴화가 일어나는 혈관성 치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치매라는 것이 비가역적인 질환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가역적인 질환이라는 게 한 번 기능이 떨어지고 나면은 원래 기능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에 어떤 기능의 퇴화가 일어난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그거를 인지를 해서 적절한 치료라든지 진단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기능의 퇴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부정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죠.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알리기도 미안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조기에 진단이 되지 않고 진행이 많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가정에서 그렇다면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일단은 치매는 상당히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초기에 보이는 가장 흔한 증상이 기억이 저장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외래에서 오시면은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오시면은 가장 흔하게 하는 말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근데 옛날 일들은 우리보다 젊은 우리들보다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치매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치매에서 있는 기억력의 저하는 우리가 어떤 필요한 정보가 저장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상황에서 누군가 묻게 되면은 저장됐던 것들이 나오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서 계속 요즘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오래전에 잘 저장이 돼 있는 오래전 옛날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를 잘 하시고 기억력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데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이런 증상을 보이실 때는 최대한 빨리 어떤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관련 진료과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만약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시라면은 각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에 내원을 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내원을 하셔서 선별 검사를 계속 반복해서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 보겠고요. 아무쪼록 가정의 달인인 만큼 주변 분들 여러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